나토의 방위비 문제를 건드리는 트럼프의 거침없는 행보가 미국 전투기 산업의 의외의 결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독일이 미국과의 신뢰 문제를 빌미로 F-35 도입을 취소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등장한 것입니다. 현재 트럼프는 수시로 나토를 탈퇴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협상 과정에서 과도하게 젤렌스키만을 두들기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트럼프의 행보를 두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언제든 우크라이나처럼 취급할 수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독일이 F-35를 취소하고 다시금 유로파이터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등장하였으며, 비단 F-35 이외에도 전반적인 무기체계 분야에서 유럽이 미국의 의존도를 더욱 줄일 것이란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 미국제 전투기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KF-21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독일이 F-35 도입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KF-21을 대안으로 선택할 확률은 없습니다. 독일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유로파이터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제 전투기를 선택할 이유는 없는데요. 하지만 유럽 내에서 미국제 전투기 대신 자체적으로 다른 대체품을 조달할 수 있는 나라는 라팔을 개발한 프랑스와 그리펜을 개발한 스웨덴, 그리고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을 구축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정도만 존재합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외산 전투기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항공전력을 보강하고 있는데, 기존의 방산 시장을 점유하던 나라들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것은 곧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KF-21은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모두 유럽제 전투기를 이길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군 당국과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도전한다면 KF-21의 유럽 진출은 더욱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삐걱거리는 미국과 유럽의 파열음이 불러올 KF-21의 유럽 진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방산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는 가히 절대적이었습니다. 단연간의 전쟁 기간을 거치며 유럽 내 나토 회원국의 무기 수입량은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였는데, 이 중 미국제 무기의 비율은 종전의 52%에서 64%까지 증가하며 무려 12%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존도는 전투기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군 전력을 강화하려는 유럽의 각국은 너도나도 미국제 전투기 구매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5세대 전투기를 보강하려는 나라에서는 F-35를 선택하였으며, 5세대기를 운용할 여력이 부족한 나라들도 그나마 F-16 계열의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미국제 전투기의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은 휴전을 빌미로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중단하며 압박하고 있는데, 이를 본 상당수의 유럽 정부는 이미 구매한 미국제 무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2021년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 아프간 정부가 사용하던 미국제 무기들은 부품 공급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지 못해 절반 이상이 임무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유럽에서 발을 빼려고 하거나 이를 빌미로 정치, 외교적인 압박을 가한다면 다수의 무기 체계가 미국제인 유럽은 심각한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독일이 F-35를 취소하고 유로파이터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는데요. 현재 유럽 국가들이 운용하는 주력 전투기 중 절반가량이 F-35와 F-16 등인데,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으니 자체 개발 전투기가 있는 독일은 차라리 유로파이터를 추가하는 것이 낫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전투기 도입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 한다면 한국도 적극적으로 KF-21을 중심으로 FA-50 등의 수출을 타진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팔, 그리펜, 유로파이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나라들은 미국제 전투기의 의존도를 쉽게 낮출 수 있을지 몰라도, 자체 개발 전투기가 없는 나라들은 수입을 통해 미국제를 대체할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신흥방산 강국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KF-21은 가장 최신형 4.5세대 전투기로 F-16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후 성능 개량을 거치면 F-35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전투기입니다. 즉,
F-35를 고려하던 나라와 F-16을 고려하던 나라 모두의 적절한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KF-21은 마하 1.8 이상의 최고 속도를 보유하여 라팔과 동급 수준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으며 마하 2.0 수준의 그리펜, 유로파이터와도 대등한 수준입니다. 또한 KF-21의 무장 탑재량은 약 7.7톤으로 다목적 전투기에 걸맞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전투기 체급이 작은 그리펜보다는 2톤 이상 많은 무장 장착이 가능합니다. 다만 라팔과 유로파이터가 9톤 수준의 무장 탑재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KF-21보다 나은 지점이라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다목적 전투기의 무장 탑재량은 7톤을 넘어가면 원활한 작전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심각한 단점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스텔스 능력에 있어서는 KF-21이 유럽제 전투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라팔과 유로파이터, 그리펜 등도 뒤늦게 전파 차단 도료 등을 통해 자신들의 레이더 피탄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전투기 외형 설계가 불러오는 피탄 면적 증가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전투기의 외형 설계를 저피탄 형상으로 구상하였기 때문에 전파 차단 도료와 더불어 적의 레이더 전파를 효과적으로 흘려낼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록 내부 무장창 개발과 안테나 센서 매립화 등이 완료되지 않아 완벽한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4.5세대 이하에서는 가장 우수한 저피탐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 더해 KF-21이 미티어와 아이리스-T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럽 진출 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이미 유럽제 미사일의 체계 통합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KF-21을 도입할 유럽 국가들은 무장 통합에 대한 부담 없이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KF-21은 유럽의 중소국가들이 도입하기에 적합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카이 등을 통해 현재까지 알려진 KF-21의 대당 가격은 약 1,100억 원 수준입니다. 일각에선 F-16이 900억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KF-21의 가격이 다소 비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야 20대 초도 물량 생산에 들어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산 물량에 따라 얼마든지 가격은 하락할 수 있는데요. 반면 유럽제 전투기들은 이미 대량 생산 체제를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F-21보다 더 비싼 가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리펜은 대당 약 1,200억 원 수준의 가격을 보유하고 있어 KF-21과 비슷하지만 그리펜은 전투기 체급 자체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 차이는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라팔과 유로파이터는 최소 1,500억에서 1,600억 원을 넘나드는 값비싼 몸값을 자랑합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내에서도 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이 많은 나라들이야 이런 가격을 생각하지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국방 예산이 부족한 동유럽 등에겐 매우 부담스러운 가격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공군력 강화가 시급하지만 비싼 전투기를 구매하기 어려운 유럽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때 폴란드 내에서 KF-21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으며 이러한 소식은 동유럽 국가들이 KF-21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적극적인 수출 전략을 수립한다면 흔들리는 유럽 시장에서 나름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추가로 KF-21과 함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FA-50의 존재도 한국 전투기의 유럽 진출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발트 3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제대로 된 전술기가 아예 없을 정도로 공군 전력이 빈약하지만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추가적인 군사 분쟁 발발 시 가장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에겐 FA-50만으로도 국방력 증강에 큰 힘이 될 수 있으며 폴란드에서 이미 FA-50을 도입한 만큼 연합작전을 수행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이처럼 유럽의 전투기 시장은 한국제 전투기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한국이 KF-21의 국산화율을 더욱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KF-21은 엔진을 비롯하여 일부 장비와 부품을 아직 미국제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며 이를 극복해야만 더욱 자유로운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더군다나 미국과의 신뢰 문제로 미국제 무기의 비중을 줄이려는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미국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완벽한 국산화율을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개발한 무기 체계들이 유럽을 휩쓸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K9 자주포를 비롯하여 천무와 K2 등 상당수의 무기 체계가 압도적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후발주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는 KF-21도 다른 무기 체계처럼 유럽 시장에 파란을 일으킬 역량이 충분합니다. 트럼프가 촉발한 유럽의 재무장은 엉뚱하게도 유럽 내 미국 무기의 점유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 방산에도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F-21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8일 중국 전투기 판매부인 영상입니다. 사실 이집트 공군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 가을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지는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집트의 F-35 20대 구매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이집트 정부가 젠10C나 젠31, FC-31, 그리고 제니10까지 다양한 중국산 전투기 도입을 위해 중국 정부와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카이로 관리들은 중국으로부터 고등훈련기부터 4세대 전투기, 심지어 5세대 전투기 구매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위시리스트에는 당시 중국과 파키스탄 공군이 운용 중인 4세대 전투기 젠10C 외에 아직 프로토타입 단계인 5세대 FC-31과 제니10 전투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구체적 정보에도 당시 분석가들은 이런 이집트의 움직임이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가격을 다운시키려는 의도적인 트릭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쪽 언론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자국산 전투기, 그러니까 고등훈련기인 L-15부터 4.5세대 주력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까지 마치 항공전력 전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 한국을 압도했다는 듯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후 이런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는데요. 사실 얼마 전부터 이상한 조짐은 있었습니다. 작년 말 레바논의 택티컬 리포트지는 이집트 정부의 구애에도 베이징이 기술 유출을 고려해 자국의 5세대기 모델의 수출을 꺼리고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이럴 거면 에어쇼마다 이집트 관계자를 따라다니며 공들였던 이유는 무엇이며 어차피 베낀 기술로 만든 전투기인데 갑자기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은 무슨 헛소리일까요? 따라서 이는 중국과 이집트 양국 정부의 전투기 도입 협상이 어느 순간 어그러졌으며 이러한 실패를 무마하려는 중국 정부의 밑밥 깔기로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결국 이런 예상이 들어맞은 것입니다. 고등 전투기의 예만 봐도 중국산 L-15와 한국의 FA-50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경쟁이었습니다. 중국 공군의 고등훈련기 L-15는 FA-50과 비교했을 때 기본 설계부터 무장력까지 엄청난 차이를 보였는데요. 최대 이륙 중량이 9,500kg 정도인 L-15에 비해 FA-50의 최대 이륙 중량은 13,500kg으로 거의 1.5배에 달합니다. 비행 가능한 무게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무장력과 연료량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전투기의 전투력과 작전 지속 능력에 직결되는 중대한 차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발이 완료된 최신鋭기 FA-50은 동시에 검증받은 기체 T-50 고등훈련기를 개량해 만든 자체 개발 경공격기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입맛에 맞춰 업그레이드는 물론 추가 개량을 통한 능동적인 현지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T-50의 경우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교육 훈련에도 최적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이집트 입장에서는 FA-50과 T-50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9세대 전투기의 세대 교체는 물론 정비와 보급의 원활함, 그리고 교육 훈련까지 잡을 수 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FA-50은 기본 성능은 물론 레이더 등 첨단 옵션까지 전 부분에 걸쳐 성능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운용 목적을 경전투기가 아닌 고등훈련기로 한정한다고 할지라도 T-50의 압도적 우세가 점쳐집니다. 사실 L-15가 가진 최고의 무기이자 장점은 바로 매우 저렴한 비용이지만 터무니없이 모자란 기초 성능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세계 전투기는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됐는데 L-15는 애프터버너조차도 없는 경공격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 T-50이 처음 개발되었을 당시에는 T-50의 높은 사양이 수출을 방해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지만 전술했듯 실전에 투입되는 전투기의 성능이 올라가며 이제는 둘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F-16이 주력 전투기인 이집트 전투기 조종사들이 L-15로 훈련한다면 정작 F-16에 탑승했을 때 오히려 적응하지 못하는 악효과만 불러올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수출을 꺼린다는 최강의 5세대기 제니10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군은 제니10을 F-22 랩터, F-35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완벽한 5세대 스텔스기로 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니10은 기본 스텔스 성능 외에도 최고 속도 마하 이상이며 추중비가 1.12로 상당히 뛰어난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페이퍼 스펙이나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제니10의 실체 깡 성능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령 현행 제니10에 탑재된 엔진은 중국 내에서 개발한 WS15 엔진으로 약 180에서 200kN의 출력 범위를 갖는데요. 개발 초반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였던 엔진이 구형인 WS10C 엔진과의 통합을 시도한 지 고작 2년 만에 완성되었고 초도 비행에까지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제니10을 2017년부터 현장 배치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제 운영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갑자기 기술 유출 문제로 수출까지 거부한다는 발표에 의구심은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력 전투기라 할 수 있는 4.5세대기 젠1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중국 공산당은 자국의 젠10C가 미국 F-15EX급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중국 공군의 보유 대수가 비슷하다고 실전 성능, 전체 화력까지 미국에 비빌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젠10을 F-15 전투기의 저급 버전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평가의 주된 요인 역시 엔진입니다. 중국은 개발 중인 기체는 물론 현재 양산 중인 전투기에도 적당한 수준의 엔진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레이더 수급도 문제인데요. 중국은 그동안 자체적인 기술 없이 러시아 등의 외산 레이더에 기술을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경계한 러시아가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해버리면서 레이더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따라서 분석가들은 중국산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이 일본의 F-15J나 한국의 F-15K, 인도나 베트남의 수호-27보다 한 등급 아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과격한 전문가들은 제니10을 정말 5세대 스텔스기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봤을 때 제니10은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는 등 F-35와 유사한 스텔스기 형상으로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큼지막한 카나드와 주익 형상은 전방 RCS 값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최악의 결과물입니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는 제니10의 스텔스 성능을 KF-21 보라매급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KF-21은 검증된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중국산 5세대 전투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전장 16.9m, 전폭 11.2m, 전고 4.7m의 KF-21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 2기를 탑재하면서 스펙상의 엔진 출력은 제니10에 다소 못 미치지만 컴팩트한 동체 덕분에 추중비가 1.15를 가뿐히 넘습니다. 기동성에서만큼은 다른 어떤 전투기와 비교해도 탁월한 수준인데요. 게다가 중국과 달리 A사 레이더의 완전 국산화에 성공한 만큼 레이더 수급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또한 KF-21이 분류상 어쩔 수 없이 4.5세대로 공표되어 있지만 S덕트나 평면 동체, 반매립형 무장창, 매립형 안테나, 반사각 정렬 설계 등의 저피탐 형상 설계는 이미 5세대 스텔스기에 준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과 이집트의 계약이 심화할수록 중국산 전투기의 비교 하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계약은 파기되어 이집트 전투기 도입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계약 파기의 원인을 이집트의 심각한 경제 사정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는 이집트의 한정된 사안이 아니며 그동안 이집트 정부가 보여줬던 전방위적인 국방 강화 움직임에 비춰봤을 때 도입 사업이 재개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히려 이집트 정부가 군사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집트가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거점이라는 점을 봤을 때도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시장인 것입니다. 또다시 시작된 무한경쟁 KF-21과 FA-50의 분투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